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블로 항공의 김영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앞으로의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의 물류와 운송, 그러니까 어떠한 물품들의 이동이나 아니면 사람의 이동들이 아마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을 좀 가져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질문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30분 짧은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가 파블로 항공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지금 드론 배송이나 UAM이나 관련된 에어 모빌리티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옛날이죠. 이렇게 트럭으로 운송을, 지금도 트럭으로 운송을 하고 있죠. 이제 물류 1.0 시대라는 세계가 펼쳐지면서 정말 그냥 물품의 운송만을 뭐 선박이 될 수도 있고요, 차량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운송만을 하던 그런 시대가 왔었습니다. 1.0 시대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0 시대가 왔죠. 2.0 시대는 사람이 그냥 물품을 심지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까대기로 이렇게 옮기던 것들을 하역하는 거를 기계화 시키면서 물류의 2.0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또 변하게 되죠. 물류의 3.0 시대가 옵니다. 기존의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들이 통합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퍼스트 마일, 미들 마일, 라스트 마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물품이 해외에서부터 사람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물류 4.0 시대, 2000년이 넘어가고 나서 물류 4.0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죠. 4.0 시대는 뭘까요? 뭐 IoT나 로봇들이 될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드론 배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열리게 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카고 드론, 그리고 또 UAM이라고 하는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사람이 탑승하는 그런 곳에 먼저 사람이 탑승하기 전에 물류를 넣고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건데요. 저도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다 광범위하게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파블로 항공에서 하고 있는 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파블로 항공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판단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블로 항공이라는 회사는 파블로 피카소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화가죠. 저희도 창의적인 항공회사가 돼보자라고 해서 특히 이 항공이라는 의미는 이 유인기와 무인기를 통합하는 그런 범위를 갖고 있고요. 저희는 꿈꾸는 것을 그린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018년도에 8월에 창업을 했는데요. 4년 한 8개월, 9개월 돼가고 있죠. 벌써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내년에 저희가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에 좀 기술적인 걸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두 가지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팜넷이라고 하는 관제 시스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스와밍, 그리고 스왑이라고 하는 이 군집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현재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지자체들 공연이나 아니면 기업들 공연을 보면서 드론 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렇게 드론 쇼를 시작으로 드론 배송, 그리고 이렇게 드론 택시, UAM이라고 하는 그 분야까지 저희가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관제 시스템은 이런 것입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모빌리티들이 각자의 통신 프로토콜,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한국인은 한국어를 쓰고요. 미국인들은 영어를 쓰고, 유럽인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쓰게 되죠. 각자의 다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 언어와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다른 모빌리티들을 하나의 언어로 통합시켜서 하나의 관제 시스템 안에서 다뤄보자라고 했던 게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물류로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퍼스트 마일이 해외에서 뭔가 물품이 선박으로 들어온다고 보죠. 그럼 선박에 대한 관제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미들 마일 관제, 에서 25톤 트럭에 물품을 또 싣고 오게 될 것이고요. 또 라스트 마일, 1톤 트럭이라던가 아니면 도어까지 가져가는 어떤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관제 시스템이 다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저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관제 안에서 모든 모빌리티를 통합해보자라는 관점으로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물류뿐만 아니라 어떠한 운송이 어떤 모든 운송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재난지에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첫 번째로 이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개발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큰 무인기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AUVSI라는 곳에서 2년 연속 준우승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사실은 전 세계에 되게 유명한 뭐 보잉, 에어버스부터 로키드 마틴부터 시작해서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아시아 회사에서는 2등을 연속 2번 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관제 시스템이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는 관제였다면 두 번째 기술로는 이제 군집입니다. 군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드론에 대한 뭐 드론 쇼를 보면서 와 군집 비행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군집이라는 거의 기초적인 거는 일단은 모빌리티끼리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이래서 20, 30대가 날아다니게 된다고 하면 각자의 한 대가 다 모두가 통신이 돼서 내 위치가 여기니까 너희 위치는 여기야. 요즘에 뭐 K사에서는 군집에 대한 트럭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아마 오늘 오후 세션에서도 아마 그쪽에 대해서 발표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은 드론에 대한 군집뿐만 아니라 각종 다수 모빌리티에 대한 이기종 모빌리티에 대한 군집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할까요? 저희가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 배송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에 뭐 사람들이 그 택배를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경비실도 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층까지 내려와서 무인 택배함 가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죠. 보통은 뭐 쿠팡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대부분 다 문 앞에 도어 앞에 배송을 하는데 드론은 사실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앞에까지 그러니까 그 도어까지 가기 위해서 사실 뭐 지상 로봇들 또 오후 세션에서도 뉴빌리티 쪽에서 발표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지상 로봇과의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 로봇들이 뭐에서 무인 택배함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고 한다면 드론은 장점이 빠른 거죠. 빠른 시간에 가서 그 물품들을 그 지상 로봇이나 택배함에 놓게 되면 그런 물품들을 지상 로봇들이 도어까지 가져가서 내려놓고 올 수 있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지상 모빌리티에서 하고 있는 그 통신에 대한 언어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언어를 통합하고 또 군집이 하나의 모빌리티가 아닌 다수의 다기종의 모빌리티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이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트쇼인데요. 아트쇼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보죠. 광안리에서도 하고 뭐 하이원 리조트에서도 하고 뭐 서울 한강에서도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드론 쇼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실 이건 조금 뭐 물류와 운송에 대한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이렇게 많은 드론들이 날아다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드론이 아니라 여러 대의 드론들이 동시에 물류를 배송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드론의 라이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꽃에 달아서 저희가 기네스북 기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건 기아 자동차가 이렇게 로고를 변경할 때 저희가 쇼를 했던 건데 이렇게 드론에서 불꽃 쇼를 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이 의미는 관제와 저희가 말하는 군집이라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드론 배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가평이라는 곳에서 드론 배송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현재 그 세븐일레븐과 그리고 교촌치킨과 같이 좀 시작을 했는데요. 가평이 되게 지리적 특성이 어떻냐면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놀러 온다고 합니다. 놀러 오는데 제가 이제 몇 개 배달 어플들이 있잖아요. 좀 켜보면 캠핑장이나 이런 데 펜션 가서 켜보면 다 텅 비어 있고 이렇게 배달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평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청평호라는 게 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청평호가 넓이가 한 600, 700m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반대편을 넘어가는데 차로 가려면 3, 40분이 걸립니다. 근데 드론으로 가면은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캠핑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치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캠핑장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혁신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 당장엔 도심엔 들어가지 않지만 비도심 아니면 또 준도심에서 도심까지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하고 있는 거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가평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이제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도시망공교통입니다. 지금 굉장히 뭐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뭐 현대부터 시작해서 SK, 뭐 LG, 카카오, GS부터 시작해서 또 롯데, 많은 곳들이 현재 이곳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뭐 여기 저 아침에 저도 이렇게 청라에서 출발해서 왔는데요. 보통 한 40분, 4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아침에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아시겠지만 아침에 뭐 강남, 양재 이런 쪽 얼마나 막힙니까? 정말 막 1km 가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죠. 제가 또 어저께 몽골에 있다가 월요일에 갔다 어제 몽골에서 또 왔거든요.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내를 갔더니 1km를 가는데 40분이 걸립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6시간씩 걸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가 거의 안 나갑니다. 그거 보면서 와, 이거 UAE 드론 택시라는 개념이 풀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서 뛰어들고 있는 거겠죠. 저희는 이곳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한 페이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물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왜 물류 드론인가라는 이렇게 주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신다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2020년도에는 드론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0%인데 2030년도에 되면 드론 딜리버리가 40%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또 여기에는 없지만 다양한 보고서들, 특히 맥킨지에서 마찬가지고요. 2022년 작년에 드론 배송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도심지에서 배송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샌드박스나 실증 도시를 통해서 일단 비도심부터 현재는 드론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제일 많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들거나 퍼센테이지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운송입니다. 41% 정도에 대한 운송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드론이나 기존의 2D 맵에서 자동차가 하던 것들을 아마 항공 쪽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해외 사례입니다. 짚라인이라고 해서 아마 되게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을 넘어섰죠. 시총이 3조가 넘어가는 회사인데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아프리카 여러 병원들에서 혈액들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액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뭐 상하기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이제 사람한테 주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던 것들을 우리가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여러 병원들에 있는 혈액들을 이 짚라인 통제센터에서 언제든지 병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혈액을 보내주겠다, 신선한 혈액을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혈액에 대한 배송을 하면서 낭비하던 혈액들이 7%에서 0%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도 많이 살렸던 이러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테드에도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르완다에서는 70%가 혈액 배송을 이미 드론 배송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르완다나 케냐, 뭐 나이지리아 정부, 뭐 잠비아도 그렇고요. 이런 곳들은 이미 정부가 나서서 드론 배송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미국 들어와서 월마트랑 같이 또 현재 드론 배송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구글 윙입니다. 구글의 자회사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문샷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던 팀인데 이제 이게 구글 자회사가 됐던 성공 사례입니다. 호주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죠. 이렇게 아까 짚라인은 앞에서는 이렇게 드론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착륙하지 않고 이렇게 낙하산을 통해서 드랍시키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했던 거는 이렇게 윈치에서 릴을 감아서 쭉 사람한테 이렇게 위에서 호버링을 하고 있으면 릴로 내려서 저렇게 사람들이 밑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했는데요. 실제 10km 이내에 10분 이내 배송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나 아니면 호주에서나 다양한 나라에서 구글들이 활약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요즘 배달의 민족처럼 시켜먹는 것처럼 시켰는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드론이 날라와서 이미 배송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해외에서는 열리고 있습니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마존인데요.
프라이메어를 통해서 아마존이 가장 먼저 드론 배송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4기 드론들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드론으로 배송을 그럼 뭐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거는 조금 미국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아마존에서 얘기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3kg 이하. 사실 드론 뭐 5kg, 10kg 실을 수 있거든요. 2.3kg 이하의 물품들이 86%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차로 굳이 배달할 필요 없이 그냥 드론이 배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지역적 특색이 있겠죠. 뭐 미국 가보셨으면은 뭐 뉴욕이나 뭐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곳들은 뭐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52개 주에 굉장한 많은 곳들에 지역적인 것들이 이제 마당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들었던 얘기는 USPS 이제 미국 우체국이죠. 소포 하나, 작은 거 하나를 보내려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가서 배송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와 유류비가 드는 건데 큰 드론이 그냥 전기 모터를 써서 그냥 비행을 한번 한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드론을 한 대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20대 조종한다고 한다 그러면 20대의 트럭이 갈 수 있는 것들을 한 사람이 그냥 드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케이스인데요. 이제 D사가 있습니다. 수소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지금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수소 스테이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점이 있겠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아니면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급증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배터리원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에 이제 수소를 많이 넣는 것들을 하고 있죠. 예, D사도 마찬가지로 드론에 수소를 적용해서 현재 카고 드론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틸트 로터 방식입니다. 틸트 로터 아시죠? 이렇게 기체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틸팅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이런 기체들을 통해서 현재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합친 형태의 드론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저희가 개발했던 기체입니다. 2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 타입은 멀티콥터 형태의 타입인데 저희가 또 140km를 비행할 수 있는 딱 직선거리를 봤더니 인천에서 군산까지 보낼 수 있더라고요. 예, 그 보낼 수 있는 기체, 날개 달린 타입이 있습니다. 그 2타입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저희가 나사와 같이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샌드박스나 어떤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도심까지 들어가기 위한 물류 배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드론 배송 그래서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2022년도 했던 건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샌드박스를 통해서 인천시와 저희 그 삼형물류라고 하는 1988년도에 생긴 물류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해외로 아웃바운드 통해서 나가는 이제 물류들이 있는데 되게 가벼운 소량의 물류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서구 가자동 쪽에서 이제 여기 김포 쪽 물류 사업단지까지 4시 반에 물류에서 말대로 이제 마감을 치게 되면 물품을 가지고 5시 10분까지 도착을 해야 그날 이제 물류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딱 그 시간 러시아워에 딱 걸려서 차가 5시 10분 넘어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다음 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뭐 새벽 배송이다 뭐 주문하면 다음 날 바로 오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들이 하루라도 일찍 받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드론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럼 소량의 물량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207회를 비행하게 됐고요. 성공적으로 시연을 했고 15분이면 뭐 가는 거죠. 예, 15분, 20분이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물량을 보낼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왜 되게 중요했냐면 도심에서 배송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거든요. 여기 청라역인데 예, 청라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넘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지나서 또 차가 다니는 도로를 지나서 넘어간 거죠. 성공적으로 한 건의 사고 없이 약 207회를 1909km를 날라서 배송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도심까지도 배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지금 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올리버리라는 저희 어플이 있습니다. 예,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 받아 보시면 저희가 세븐일레븐과 교촌치킨이 현재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가평에 저희가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븐일레븐 이거 1층에 있고요. 옥상 스테이션에서 이제 배송을 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관제실도 있고요. 또 펜션 앞에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어서 그 스테이션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품을 받아올 수 있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휴가 때 인적이 드문 캠핑 장소나 숙소를 갔는데 이 라면이나 생수 같은 생필품을 깜빡했다면 난감하겠죠.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 투숙객이 미처 챙겨오지 못한 햇반과 라면 같은 먹거리를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합니다. 주문을 받은 편의점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배달할 상품을 드론에 싣습니다. 물품을 실은 드론은 곧바로 빽빽한 산등성이 위를 날아서 펜션 주변에 마련된 착륙장에 도착합니다.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주문한 소비자는 정해진 시간에 착륙장에 가서 기다리는 것으로 한참을 걸렸을 이동 시간을 크게 벌었습니다. 펜션에 놀러 왔는데 편의점에서 실제로 이용해보니까 너무 빠르고 편리하고 좋았어요. 예,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가평에 가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희 당연히 인증을 받고 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낙하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자세가 이상하게 갑자기 확 뭔가 기울게 변화하였다 그러면 낙하산이 표시됩니다. 그럼 천천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통신의 다중화도 있습니다. 통신이 하나가 끊기면은 저희는 다채널 세 가지의 통신을 쓰게 되는데 서브로 스위칭이 되고 또 서드까지 스위칭이 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통신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장하면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였는데요. 대구에서 도서대차 서비스에 대한 어플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작은 도서관에서 큰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 사람이 찾아갔어요. 책을 빌리려고 했더니 책이 없는 거죠. 도서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큰 도서관으로부터 책이 오는데 셔틀이 다니면서 돌더라고요. 한 일주일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안 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큰 도서관에서 책이 날라올 수 있고요. 또 캠핑장이나 야영장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바로 드론으로 받아봐서 그냥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실제로 140회 정도 저희가 실증을 했었고 480건의 도서대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또 있습니다. 간단한 좀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은 뭐냐? 뭐 드론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이제 협업 모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UPS가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A라는 곳에서 배송을 하는 동안 드론은 차 안에서 드론이 나와서 B라는 곳, C라는 곳에 배송을 해주고 다시 어느 D라는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차가 돌아오게 되면 드론은 배송을 하고 다시 그 위치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상 로봇과에도 협업이 될 수 있고요. 뭐 자율주행 차와의 협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드론의 하나의 배송, 그러니까 지상 로봇 하나 아니면 뭐 드론 하나 이렇게 배송뿐만 아니라 이제 협업 모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벤츠도 이런 걸 해본 컨셉카를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개의 드론과 사람이 협업하는 배송하는 체계를 현재 벤츠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드론 배송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적이라는 것들이 보고서 통해서 나오다 보니 대기업들도 이제 지금은 한 군데 두 군데씩 이렇게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는 건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작은 드론으로 현재는 배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저희가 지금은 10kg 이내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작다라는 거죠. 우리 못해도 뭐 몇백 킬로 정도는 옮겨야 좀 드론의 효율성을 따지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B2C가 아닌 뭐 B2B에서도 협업을 할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카고 드론도 해보자. 지금 카고 드론을 만들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UAM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기 전에 먼저 이렇게 택시형 드론을 안에 시트를 다 뜯어내고 카고를 실어서 이렇게 배송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단계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는 현재 스텝 1을 하고 있는데 2, 3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저희는 여기에서 메인으로 맡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제 시스템과 이제 군집에 대한 기술들을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향후 목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미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뉴욕 스테이트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뉴욕 항공진흥원과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롬이라는 지역부터 이게 시라큐스까지 이렇게 배송을 하는 이 80km 내에서 이렇게 뭐 우체국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마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것들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어떤 그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드론 배송 사업자를 저희가 처음으로 12월 달에 받았었거든요. 드론 배송 사업자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없었는데 저희가 1년간 준비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를 냈다는 건 뭐냐?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다. 또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에 대한 인증이 끝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아까 전에 스텝 3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이미 UAM 시장은 9,900조 원 시장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큰 숫자죠. 특히 이런 드론 배송이나 아무래도 이제 드론 택시 뭐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렇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좀 울란바토르 같은 게 마찬가지거든요. 울란바토르도 1km로 간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3시간 이내에 15km를 배송을 해주면 15,000원씩 배송비를 주더라고요. 그 몽골이라는 나라에서도요. 그러니까 드론 배송이나 드론 택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은 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커나가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로드맵을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UAM 컨소시엄에서 이렇게 LG 그리고 GS, 카카오, 이렇게 제주항공 이렇게 등과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는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사실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관제 시스템 이런 쪽 중점적으로 가게 될 건데요. 이게 PSU라고 해서 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드론 배송을 하기 위해 관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관제 시스템이 결국에는 확장이 되어서 드론 택시에 들어가는 관제 시스템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제 드론 택시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들에서 이렇게 드론들이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제 드론 택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의 대수들이 이렇게 통해서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항로에 어떻게 비행을 하고 있는지 이착륙으로도 어떤 기체들이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버티포트라는 게 있죠. 항로에 대한 그러니까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나서부터 어느 고도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항로 관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LG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지상 관제라고 하는 공항에 가 보시면 지상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상 관제라고 하는 게 이제 버티포트 이렇게 관제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영상이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도심지에 어떤 빌딩 옥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백화점 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버티포트들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이 훨씬 더 물류나 이동에 있어서 효율할 수 있도록 효율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혁신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혁신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드론 배송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이미 가까이에 와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삶을 완전 바꿔놓고 있고요. 기존 주제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미래를 위해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10초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강연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질문을 하나 정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IPO 이제 절차를 착착 밟아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기업의 강점이 무엇일까? 차별화한 다른 업체들과의 그런 점이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주셨듯이 미국에서 드론 사업자 드론 사업자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미국 내 업체들과 관련 업체들과 다른 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더 낫다라는 점을 자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는 한국에서 드론 배송 사업자를 받았고요. 예, 일단 미국에서는 저희가 드론 배송하기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타트업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큰 시장을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대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좀 빠른 결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 예.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가로서의 정신은 디시전 메이킹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세상은 변하게 될 거고 이 분야를 가게 된다고 볼 때 대기업들이 검토하고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수요됩니다. 그때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사실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POC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떠한 프로타입을 가지고 대기업과 만난다고 한다면 저희가 왜 LG와 GS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관제 시스템 만들 수 있고 한 부분들인데 저희한테 이런 관제 시스템을 맡기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사실 항공우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이나 기존 관제 시스템 하던 곳들과는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항공우주 관련된 석박사 인원들이 수십 년간 이미 그쪽 분야에서 기술을 키워오던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좀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조금 이렇게 세상에 내놓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그것들을 보고 반응하고 같이 협업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다 좋은 건데 사실 디시전 메이킹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실행하자라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에서 유연하고 빠른 대응과 결정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 점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